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려는 조치가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시행이 중지됐습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8학년생의 수학, 영어 성적이 급락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내년 모기지 이자율은 8.5%로 급등하고 집값은 20%나 폭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기 투표가 2년 전 대선 때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이를 대체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는 조치가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시행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미루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이미 열흘 만에 2,200만 명이 접수한 탕감 신청서들은 머지않아 수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역시 법적 소송에 걸려 일시 중지되는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1일자로 법적 소송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조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6개 주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다음 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전날인 20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의 헨리 오트레이 판사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막아달라는 6개 주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6개 주 정부들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 중지를 명령해 줄 것을 긴급 청원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끝없는 소송 사태에 휘말려 잇따라 장벽에 부딪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백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5일부터 탕감 신청서 양식을 연방교육부의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에 게재한 이래 무려 2,200만 명이나 탕감 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3일부터 탕감 절차에 착수해 4주 내지 6주 안에 탕감 조치를 완료해줄 예정이었지만 다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4천만 명이나 연방 론 가운데 최소 $10,000, 저소득층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20,000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전체 40%인 2,400만 명은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아 빚더미에서 완전 해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0,000만 탕감받더라도 학자 융자금 빚 잔액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새 출발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융자받아 빚지고 있어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가계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융자받은 스튜던트론을 $10,000 내지 $20,000까지 탕감시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으로 교실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8학년생의 수학, 영어 성적이 급락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모든 지역, 모든 인종에서 성적이 하락했으며 수학 성적의 급락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장기간 학교에 가지 못했던 어린 학생들이 성적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의 교육 여파를 처음으로 산정해 오늘 발표한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국가 리포트 카드, 즉 성적표에 따르면 4학년과 8학년의 수학 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학년의 수학 성적은 500점 만점에 평균 236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241점보다 5점 하락했습니다. 8학년의 수학 성적은 평균 274점으로 팬데믹 직전에 282점에서 무려 8점이나 급락했습니다. 영어 독해 성적은 그보다 상황이 나아 4학년의 경우 217점으로 3점, 8학년도 260점으로 3점씩 소폭 하락했습니다. 4학년 수학 성적은 거의 대부분 43개 주에서 떨어졌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학생들의 수학 성적도 하락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259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23점이나 높았으나 2년 전에 비하면 4점 하락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4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팬데믹 직전보다 7점씩 급락한 반면 백인 학생들은 가장 적은 3점 하락했습니다. 8학년의 수학 성적은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하락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학년 수학 성적에서도 역시 아시아계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팬데믹 직전에 비하면 7점이나 급락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중학생들도 7점씩 하락했으며 백인 8학년생의 수학 성적은 가장 많은 8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4학년과 8학년에서 각 30여 개 주에서 하락해 수학 성적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팬데믹에 따른 교실 수업 중단의 여파를 정밀 파악하기 위해 올 1월부터 3월 사이 미 전역에서 1만여 개의 학교에서 44만 6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시험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내년 중반까지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8.5%로 추가 급등하면서 주택거래가 완전 동결되고 집값은 20%나 폭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모기지 이자율이 10% 이상으로 치솟으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두 버팀목 가운데 먼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 겨울철 눈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7%에 육박하며 올 초보다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거래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집값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올 1월 3%에서 현재는 7%로 2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 로렌스 윤수석 분석관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왈던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분석기관은 내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두 자릿수인 10% 이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많이 폭등했던 때는 1981년 10월에 16.64%였으며 1989년에는 10.2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의 3%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판매는 9월에도 전달보다 1.5% 하락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도 시작됐으며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세온 거시경제학의 이안 셰퍼드슨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집값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0%나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셰퍼드슨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 초에는 직장과 가족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만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의 동결과 집값 급락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미국 내 집값이 5 내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그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 분석가들은 지난해까지 집값 급등을 선도했던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콜로라도 덴버 등이 이번에는 집값 급락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4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기 투표가 2년 전 대선 때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급증하면서 민주당은 막판 극적인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고 공화당은 선거일 투표율을 끌어올려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통상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던 중간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조기 투표장에 대거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39개 주와 워싱턴 DC 등 40개 주 지역에서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한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2주 앞둔 오늘까지 조기 투표장에 나와 이미 한 표를 던진 미 유권자들은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보다 훨씬 관심이 높은 대선 때의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에서 사활을 건 조기투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으로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판가름 낼 조지아주에서는 오늘까지 81만 7천 명이 이미 조기투표로 한 표를 던져 2020년 대선 때의 기록을 깼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하루에만 8만 명 이상이 조기투표에 나서 4년 전 중간선거 때보다 159%나 급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허슬 워커 후보 등 두 흑인 후보들이 연방 상원 의석을 놓고 격전을 벌이기 때문인 듯 흑인 유권자들이 대거 조기 투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도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로 한 표를 던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조기 투표로 30만 명 이상이 이미 한 표를 던져 비교적 높은 조기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중간선거 때의 조기 투표 전체 표수인 34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번 목요일인 27일에 조기 투표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시행하게 됩니다. 조기투표가 대선 때의 기록마저 뛰어넘고 있어 민주당이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격전지일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조기투표에 나서 낙태 문제 등에 대한 보호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율을 올리는데 전력 투구해온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참패를 모면하는 것은 물론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장악에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의석수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지지자들을 집중시켜 민주당의 기대를 꺾어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랜스 지방이나 가공육, 정제된 곡물 등은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심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이를 대신할 심장 건강에 이로운 음식 5가지를 심장 전문의 조언을 인용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빵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반 베이글에는 약 5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미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섭취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대신 통곡물과 씨앗이 많이 들어간 홀그레인 빵을 선택하고 100칼로리당 섬유질을 최소 3g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터 대신 마가린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시중에 판매 중인 마가린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다량의 포화지방을 포함한 팜오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이나 아마시 오일로 만든 마가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킨밀크입니다. 우유나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없는 스킨밀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킨밀크보다 아몬드나 캐슈, 마카다미아 너트 우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더 많습니다. 칼슘 때문에 우유를 마신다고 한다면 칼슘 함량이 높고 심장 건강에도 좋은 아몬드, 브로콜리, 케일, 오렌지, 콩, 완두콩, 무화과 혹은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소다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단백질 생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과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차를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홍차와 녹차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놀라바입니다. 그래놀라바는 일반적으로 곡물로 만들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설탕과 인공 감미료 혹은 팜 오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놀라바 대신 생견과류를 섭취하거나 설탕 대신 말린 과일이나 신선한 과일을 넣어 오트밀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